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김은정입니다. 정부가 6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맞춤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방송 보시면서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가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또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신 후 서울경제TV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하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전문가 맞춤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과 함께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부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6.21 대책도 나왔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하락한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지금 부동산이 막 투자해야 할 때 아닌가 정책 나온 거 보면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혼란한 상황에 겪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서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이든 부동산이 올라갈 지역,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이 다 떨어지더라도 10년 전 세종시나 동탄, 그리고 최근 7년 전, 8년 전에 5년 전 그동안 평택 같은 데는 이 부동산 하방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을 주목해라. 그곳이 진짜 답이다. 그런 것을 주제로 강의를 구성해 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현재 전문가님과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시간은 부동산 알짜 강의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보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우리 안현재 전문가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 지역 경제가 올라가는 지역을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왜 혼란스러운지는 아마 6.21 부동산 대책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는 곳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6.21 부동산 대책은 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물이 안 나올 정도로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활성화시켜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하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임대차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차법과 함께 각종 정책들 방향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운영되는 거는 임대차법. 그다음에 따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부분을 또 따로 문서 만들어서 같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급한 거기 때문에 잘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임대차법은 그다지 제 입장에서는, 제 주관으로서는 칭찬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실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제가 이거 나온 거를 국토교통부 자료 나온 그 자료를 봤을 때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뭐냐? 자, 매물,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쌓여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에 있다. 동시에 또 다른 내용이 두 번째 문건에 뭐가 있었느냐? 자, 매물만이, 이 가격만, 아파트 가격 파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세 가격도 하락 안정세에 있다. 월세라든가 이런 거가 늘고 있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좀 늘고 있으니까, 세 번째가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걱정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 전세 가격이 잘못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임대차법을 개편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 지금 잘 내려가고 있거든요. 잘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그 예상만 갖고 갑자기 선제 이런 정책을 좀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자, 상생 임대인 제도. 자, 가격이,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도 5%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착한 집주인이 되면은 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 이거를 많이 강화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1주택자여도 9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런 임대인, 이 상속 임대인 제도를 혜택을 보는데, 9억 원이라는 그 기준이 폐지가 돼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비싼 주택을 갖고 계신, 전세를 주시는 그런 집주인분께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2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라는 게 거주가 면제가 돼버렸죠. 그리고 장기 특별공제 이런 거, 뭐 2년 거주 요건 면제 뭐 이런 것들 또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늘려준다는 건데, 저는 이 늘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보면서 분명히 집값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법 고치는 거는 함부로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살 풀어주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 살짝 고쳐서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제가 가장 욕하는 부분은 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자, 대출 한도가, 자, 3억에서 4억 5천이라든가 이렇게 한도가 1억 8천, 1억 2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가장 크게 나쁘게 된 정책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법은 어떤 분이 가장 이득을 보느냐? 자, 내가 세를 살면서도 비싼, 자, 15억 이상, 9억 이상 주택, 비싼 주택을 세를 주시는 분. 자, 내가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세를 살면서 내가 비싸게 산, 특히 비싼 집을 사신 분이 전세를 주거나 세를 주시는 분이 가장 이득을 보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정책 나오고서 부동산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뭐 투기를 해야 한다라느니, 실제 이거 무주택으로 이 갭 투자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 정책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주거 이전비, 뭐 영업손실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총회 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나가고 있었는데 명도소송비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가 어떤 일로 벌어졌죠? 둔촌주공에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라든가 주거 이전비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해서 둔촌주공이 건설사가 그 시행사가 시행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결국에서 어디에서 나오죠? 다 분양가에서 분양하는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여태까지는 이 조합원님들 이거 돈 하나도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도 돈 안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던 것들을 아예 명목화하면서 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도 손해고 시공사도 손해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제도화를 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상당히 단축되게 됐다라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에는 지금 이게 특별히 다른 거는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없었던 자료인데 그게 뭐냐면은 건설비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런 게 한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3월이나 9월에 한 번씩 건설 자재가 얼마인가 그걸 따져서 건설비를 책정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물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물가 올라가는 거를 바로바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더 많이 더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두 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분양가가 약 4%밖에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실제 제가 생각해도 4%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5%에서 한 2.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번 정부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건설사들이라든가 기업, 친기업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것들 두 가지가 관철됐습니다. 자, 택지비. 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 이 택지입니다. 택지비인데 이 택지비를 여태까지 누가 검사를 하느냐? 누가 검증을 하냐면은 부동산원이 단독 검사했어요. 뭐 부동산원 아니면은 그 지역 지방 자치단체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가 일어나면 부동산원 못 믿겠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 지방 정부에 가서 막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그 지역 구청장이라든가 누가 막 내가 직을 걸고 뭐 이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부동산원이나 혹은 그 지역 정부만 하던 거를 지금 따로 부동산위원회 쉽게 얘기하자면 민간에서 같이 심사를 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4%로 올라가지 않고 제가 그때 지금 이 감정을 해서 보통 분양가 상한제 걸린 아파트가 그 지역에 60% 정도의 분양가를 하는데 자, 4% 지금 이게 4% 더해지면 64%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택지비가 제 예상이지만 택지비가 결국에는 입김을 받을 지역이 입김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조합하고 시공사예요. 그럼 시공사하고 조합은 무엇을 바라죠? 분양가를 올려받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0%까지 심하면 80%까지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전 그 생각합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더라도 옛날에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비싼 분양가가 나와서 그 지역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없애지 못합니다. 없애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점, 선을 버는 정도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작업 들어갔다고 하죠. 자, 준공 주변 500m 이내에서 20년 이내인 거를 자, 주변 500m에서 10년 이내. 당연히 20년 이내 이런 게 있으니까 60% 주변에 비해서 60%만큼 싼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10년 이내로 바꾸니까 제 예상이지만 70%나 80%까지 앞으로 늘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손해 보는 사람도 없고 명문화돼야지 그동안 이 둔촌조공사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은 그래도 잘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때는 절대 보지 마라. 자, 집값이 하락할 시기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집 사지 말라고 아예 제롬 파월 의장 그 비둘기파 지금 금리를 그렇게 안 올리려고 하던 제롬 파월 의장이 집 사지 말라라고 파월이 직접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 연준 의장이 한 번도 집 사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파월은 집 사지 말라. 그리고 문제는 제가 왜 아까 이 6.21 정책을 비판을 했죠? 자,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대출 한도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은 이 시기에 집을 사라라고 지금 정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미국 전 세계에 경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창용 한국천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무엇라고 말을 했냐? 나는 자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지만 데이터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금리 올려야죠. 자, 거기에다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주의한 게 물가 잡겠다라는 것과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되는 거를 주의하겠다 했지만 자, 벌써 한미 기준금리가 크로스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분명히 조금 있으면은 금리 또 올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빚내서 집 사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번 정책 솔직히 부동산 활성화하겠다라는 거 좋지만 나온 정책들이 공급 부분은 아직도 정책들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오늘 아침에 저번 정부에서 하던 공공분양 택지 그런 것도 갑자기 연장시켜 버렸어요. 저 이런 거 나온 거 때문에 지금 이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런 민간 주도는 이런 상황, 자, 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집값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은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거나 아니면은 집 가격이 올라가서 그 내가 빚 낸 거에 대한 상환이 빨리 안 들어오게 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연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급격히 올라가면은 뭐가 일어났죠? 자, 외환위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환위기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개발도상국에서 파산하는 국가, 디폴트하는 국가 나오죠. 자,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가속화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게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정책을 이렇게 내놓은 거를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자, 실제 돈이 투자되는 지역을 가셔야 합니다. 왜 돈이 투자되는 지역을 가야 하죠? 자,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했을 때 자, 삼성부터 가봤고요. 그리고 많은 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씩 국내에서 360억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360조 투자하겠다. 179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투자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돈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동안에는 금리가 낮아서 빚내서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돈 갖고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면은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 하락식이 나오잖아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돈이 안 돌아서. 자, 그런데 그 빚이 아니고 실제 돈이 그 지역에 투자되는 지역이 있어요. 2026년까지, 2025년까지 돈이 투자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지역은 그 지역이 경기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잘 쓰게 되니까 그 지역 가면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는 것 같고 그 지역 가서 뭐를 사 먹기를 하든 혹은 자, 금리 아까 빈 얘기가 나왔죠. 집을 사는 것도 자, 집 잘 살 때는 언제 집값이 많이 오르느냐. 자, 경기가 활성화될 때 많이 오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그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그때 빚도 잘 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나. 돈이 월급이 올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획을 딱 세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돈이 이만큼 더 버니까 빚을 얼만큼 더 내면은 집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자, 삼성이 360조 같이 투자하는 실제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이죠. 자,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부동산 가서 거기들 아직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그래도 오르는 지역들 많이 아직 남아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실제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그 지역에서 돈 벌던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받는다고 더 많이 받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고용 유발입니다. 고용.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지역. 그래서 삼성 반도체 같은 반도체 바이오 뭐 IT 이런 데에 107만 명, 그다음에 여기 SK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5만 명, LG 5만 명 채용하는 거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쪽에도 2만 명 채용하는 곳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아무 돈도 못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많은 돈을 받게 되잖아요. 이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 진짜 핫한 지역들은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많이 생기는 곳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채용이 많이 있는 곳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지만 탄소 중립입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울산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하게 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분들하고 지금 사측하고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게 자, 63조를 투자하는데요. 지금 공장이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가 뭐냐면은 자동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현대 자동차가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제 공장 설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만큼 안 쓰니까 돈이 덜 돌게 되겠죠.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여태까지만 반대게 될 겁니다. 현대차가 있는 지역은 수그러들겠지만 대신에 여기에 안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 지역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조선 있는 지역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개발 발전이 일어나는 곳, 경기가 상승하는 지역을 직접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하락 국면에 있는 부동산 이제 2023년, 2024년 하락하겠지만 이런 지역들 배터리,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이렇게 투자돼서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 그런 지역들은 상승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돼서 자,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서 분명히 지역들이 난리가 나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여태까지 내가 벌던 것보다 더 많이 벌거나 혹은 여태까지 돈 안 받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충분히 빚을 내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부동산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와서 미국 와서 투자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조선과 방위산업입니다. 물론 방위산업을 뭐 투자해달라는 거 이건 양아치고요. 아니 이거 얌체 같은 거고요. 자, 이거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느냐?
그 지역의 풍수가 좋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깊어야 커다란 배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쇳덩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이게 땅 위에 올라가 있어도 땅이 꺼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지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용접을 할 때 바다 위에 띄워놓고 배를 용접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아무 데나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데 자, 일단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밀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일부러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조선 있는 지역이 아까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세계 1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어요. 슈퍼사이클. 자,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목포, 그다음 울산, 그리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현수막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용접 그 연수생을 뽑는다라는 그런 다른 지역은 막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이 지역들, 조선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계속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거기 몇만 명 뽑는 것처럼 여기는 한 못해도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뽑게 됩니다. 조선 경기가 화랑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하는 한,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 맞은 상황에서 특히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이제 배가 폐선시키고 새로 배 뽑아야, 그리고서 이 LNG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를 써야지만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LNG 값 껑충 뛰었다고 난리가 났고, 얼마 전에 카타르가 100척 갖고 막 이 우리나라에다 갑질을 하려고 했어요. 몇 년 전 가격으로 내놔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아, 우리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카타르 안 주고 지금 유럽한테 줄 거야. 자, 아까 방산산업도 그렇고 이 조선산업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들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산업들은 지금 전쟁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이 조선하고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해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다음 물가 올라가고 할 때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쪽은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있는 지역도 한번 봐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 부동산 대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시점에 선방을 하거나 오른 지역은 어디냐? 자,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 자, 앞으로 2026년까지 360조라든지 뭐 176조라든지 그런 거 투자될 지역들이 이 평택이, 자, 수원, 여기가 동탄이고요. 자, 수원, 화성, 동탄이고, 여기가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고요. 여기가 평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경기 반도체 라인.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거제도고요. 이쪽은 지금 울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목포. 우리나라에서 LNG 추진선 만들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LNG 추진선 만들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하락 시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 나온 거 보고 투자해야 하느니 마느니 막 뭐 투기하느니 카페 난리 났지만 그 사람들 나온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갖고 있으면 오른다. 경기 부동산 하락 시점 버티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그거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립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시점에도 아까 얘기했죠. 10년 전 세종시나 동탄 이런 지역처럼 하락 시점에도 올라가는 지역,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자, 6.12 부동산 투기, 자, 6.12 대책이 부동산 투기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 연준이 경고하는 거를 오히려 이것보다도 미국 연준이 경고하는 거를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이런 때는 어디를 봐야 하느냐? 반도체나 조선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해져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지역이 알짜 부동산이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을 꼭 찾아보셔라. 이런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서 이렇게 알짜 부동산이 될 곳을 찾아가셔야 한다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지역이 답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잠시 후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있으시다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현재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순서인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알찬 고민 상담에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열려 있겠고요. 또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빠른 소통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또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그리고 면적 투자 금액과 같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요. 자, 한번 다시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저희가 여보세요?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이 이제 되었군요. 네네. 네, 자, 저희 서울경제TV에 연락을 주셨을 텐데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셔서 전화 상담 주셨을까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자, 땅 지번을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 천안시 서북구, 네. 선거읍, 네. 석교리, 네. 178-4요. 네,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석교리 178-4번 이 네.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인가요? 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나요?
좀 전에 누구 소개를 한번 샀는데 예. 시간이 됐는데도 이게서 어떻게 좀 뭐 전망이 어쩔지 궁금해서요. 예.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데가 천안시 서북구잖아요. 네. 예, 지금 서북구 쪽은 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자꾸 일어나면서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보유하고 계신 토지로 가까이 밀려왔을 때 이제 네. 드디어 웃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네. 지금 이게 평택으로 가는 길 방향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네. 안양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 평택이 발전하면서 안양 쪽도 경기 남부 라인이라고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방향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지금 서북구청 앞에 쪽으로도 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게 일어나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앞에 천안 농수산물 시장 도매시장 앞에서부터 네. 지금 이 성북읍 쪽으로 이렇게 길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길이 나면은 이 길이 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보유하시는. 좋겠네요. 길이 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접근이 더 쉬워지니까 당연히 네. 좋아지고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길 나는 거는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길 나면은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바로 길 네. 하나 옆에 벌써 모텔도 들어섰고 네. 어찌 보면 이 고속도로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으로 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좀 예. 이 방향이 조금 평택 쪽하고 조금 떨어져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계속해서 발전이 밀려오는 지역이니까 이쪽은 보유하고 계시면 반드시 웃으실 수 있으실 거다. 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은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기를 인구와 일자리가 느는 곳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앞으로 이 지역의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도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 어떤 일로 전화 문의 주셨을까요? 네, 화성시 송산면 마살리요. 잠시만요.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요. 네네. 네, 지번이 어떻게 되시죠? 70에 3번지요. 70에 3번지. 네, 역시 네, 토지 그쪽 상담 주신 거죠? 네, 전망 네. 문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물어볼 데도 없다 보니까 가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토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길을 예쁘게 물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 어떻게 보유하게 되셨을까요? 아, 전에 누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좀 샀거든요. 예, 예, 그런데 평수가 너무 적어서 좀 팔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아, 근데 지금 이쪽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약간의 차이로 농림지역 토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좋아하실 토지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지역 농사 짓는 분한테 이제 상담하셔야 할 만한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농사 짓는 분만 있으면 인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만 있으면 적겠죠. 예, 이 지역이
토지는 넓은데 지금 현재 그 지역 위에 있는 인구는 적다라는 얘기는 팔기도 쉽지 않고 제값받기도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동산에 그쪽에 개발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 샀거든요. 예. 좀 개발 지역으로 많이 떨어져 있나요? 아유,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자, 지금 현재라고 말씀드린 거, 제가 현재라고 네. 이 답을 달아놓은 이유가 지금 이 지역을 조금만 보시면은 바로 위쪽에 이렇게 길이 막 세종시 5생활권, 6생활권처럼 길이 뚫려 있지도 않은데 길 표시가 잔뜩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무엇이냐면은 송산 그린시티.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많이 지나면은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지나기는 해야 할 텐데, 자, 이쪽에 인구가 약 12만 인구를 네.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네. 12만이 생길 수 있는 도시가 생기면은 그럼 이 지역은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송산 그린시티가 빨리 개발돼야지 웃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송산 그린시티가 내년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화성시에서 그렇게 계획은 내놓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파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파시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 계획이 언제까지냐면은 2034년까지예요. 그렇게, 네. 예, 그래가지고 조금 대기 만성형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시골 지금 상황에서 시기를 잘못 맞추시면 지금 파신다고 시기를 잘못 맞추시면은 농사 짓는 분밖에 찾을 수가 없는데 조금만 이쪽이 개발되는 거 기다리시고 이쪽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실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제값 받으시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대기만성형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5년 정도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의 의견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화성시의 토지였는데요. 앞서서 이 2030년 이후에 이 개발 지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인구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셨거든요. 이게 공식처럼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쉽게 좀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하신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2411님께서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토지의 전망과 보유 여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시진 못하셔서 저희가 좀 예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평창읍 주진리의 토지 전망 역시 토지입니다. 오늘 토지 상담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지금 평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자, 평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평창 올림픽을 생각하시고 그때 땅 가격 많이 오른 거를 생각하십니다. 근데 평창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평창 올림픽 열리는 순간 그 순간은 개발이 됐고 그 순간에 한순간의 일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 가서 지금 현재 부동산들이 그 당시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개발됐을 때 일자리가 올림픽이 있는 동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평창이라고 해서 지금 이쪽이 평창군이 있거든요. 군청이 여기 있고 평창의 주요 핵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열린 장소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50분 혹은 그 이상 가야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들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되려면은 무언가 일자리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빠졌고 당분간 이쪽으로 일자리가 들어올 계획이 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었어도 조금 더 시내 가까운 쪽으로 하셨으면 남쪽 방향 쪽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시점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는 뭐 팔아도 됩니까? 뭐 언제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파는 게 아니라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돼서 파시거나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평창군에 있는 토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답답하셨을 텐데 앞으로의 그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잘 현명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658님께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하실 때 보유하고 계신 아니면 앞으로 보유하실 그런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규모나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의 아파트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자마자 와, 명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인기가 1위인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 1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겠죠. 미사역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세권이고요. 바로 앞에 부분이 따지고 보면은 이곳의 중심 상업지입니다. 미사역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쇼핑이라든가 혹은 문화생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하남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신도시 들어가신 분들은 그곳에 인프라가 생기기 전까지 어느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던 인프라들이 다 잔뜩 들어와서 지금 조금만 옆으로 가도 이렇게 메가박스라든가 이렇게 영화관이 보이죠. 그런데 메가박스뿐만 아니라 조금만 봐도 CGV라든가 롯데시네마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스타필드에도 메가박스가 영화관이 이렇게 곳곳에 막 박혀 있는 지역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사람도 많고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지역에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이 어디 마트 중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트코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계속해서 신도시 계획이 있어서 발전을 이렇게 해가는 지역인데 새로 나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전철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전철이 그래도 이 하남에서 이 시청과 가까운 쪽에 이렇게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 신도시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앞으로도 더 그 인기를 잃지 않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니까 꼭 오래도록 행복하게 보유하시면서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남시의 아파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우리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부자 알찬 고민 상담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